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벌써 평일의 절반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이루어지며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세가 맹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도권뿐이 아니라 이제 강릉에서 4단계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또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루빨리 마스크가 없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언급이 되던 3만 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투자 심리가 다시금 악화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연 이 하락세가 언제쯤 멈추게 될지 의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한 CEO의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 이후 반등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되며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후에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연합 인포맥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세가 심리적 저항선이던 3만 달러 아래로 내려앉은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후 반등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투자업체 뉴스트리트 어드바이저 그룹의 CEO 델라노 사포로의 경우는 CNBC 방송에 출연하면서 당분간 비트코인의 하락이 지속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22,000달러에서 17,000달러 선까지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가격대 부근에서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채굴 금지 소식을 시작으로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조동아리의 언급을 시작으로 하락이 계속되면서 현재 7월 21일까지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테슬라의 경우는 한때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이 전기차의 판매 수익을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그 많았던 모든 수익이 증발해버렸다는 것인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춘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 수익이 최근 폭락으로 모두 증발해버렸다는 것인데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 수익이 최근 폭락장으로 인해 전부 증발해버렸다고 합니다. 포춘의 추정치에 따르면 테슬라의 경우는 올 2월 초까지 46,000개의 비트코인을 평당가 32,600달러에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1억 달러가 넘는 이익 실현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에 만일 테슬라가 지금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한다면 초기 투자금인 15억 달러는 지킬 수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순이익 14.51억 달러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움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018년 초 이루어졌던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그 공포감은 오히려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박상기의 난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장 죽이기가 시작이 되었었죠. 하지만 그때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암호화폐 분석 업체이죠. 글래스노드에서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인데 어떠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두 가지 시나리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인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장래가 불투명한 비트코인의 향후 전개를 데이터로부터 이제 예측하는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장기 보유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 시장의 네 가지 경향을 들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기사와 같이 31,000달러에서 18,800달러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는 것과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으며 온체인상의 활동과 실현 손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강세 시나리오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장기적인 지표 이제 공급량 등을 참조하게 되면 긍정적인 시나리오 또한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이 이에 대해서 네 가지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적 성향의
시장에 이제 보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거래소 자금의 자금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채굴 업체도 이제 축적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채굴 금지로 인해서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채굴 수익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기에 채굴자들이 현재 매도를 하지 않고 축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는 신념에 찬 강세 장기 보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이 지난 3월, 4월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없듯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의 하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속에 어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하락과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은 하락장에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거의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장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립토 퀀트의 분석 업체는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은 약세장이 아니라는 트윗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단기 데이터로는 약세장이 아니다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MV/RV 비율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2017년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 이후로 충분히 하락하지 않아 아직 약세장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MV/RV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에서 이제 이동한 시점에서 목격된 가격의 평균과 현재 시가총액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MV/RV 지표의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비트코인의 훌륭한 지표 중 하나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이 정말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카드 결제 분야의 독점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이죠. 현재 이 두 기업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결제 분야 진출을 고군분투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오늘은 마스터카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도입에 어느 정도 진전이 보이고 있다는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도입에 전진이 있다. USDC 활용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형 결제 기업이죠.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의 본격 도입을 위해서 시험적으로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USDC의 경우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브릿지 화폐로서 활용이 되며,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환전을 원활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올 2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결제에 대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암호화폐 지지파에서도 회의파에서도 디지털 자산이 결제 영역의 중요한 파츠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이런 결제 전쟁은 미래의 금융산업과 결제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간편할 뿐 아니라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앞으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게 될 경우 환전 없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금융의 기본 베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며 가격을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경우는 가치가 없는 시장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대 당시 인터넷이 시대를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며 어느 기업의 이름에 IT라는 이름만 써있기만 하면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700에 머물러 있던 것을 거의 3000선까지 근접시켰다가 다시금 500까지 하락을 시켰던 IT 버블이죠. 그때 수많은 IT 버블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20년 뒤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인터넷이 없다면 굴러갈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죠.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습니다. 20년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길게도 아닌 딱 3년 뒤 과연 암호화폐 시장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트코인의 한 개당 가격 6만 달러, 3만 달러, 2만 달러라는 가격이 3년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 이제 비트코인이 개당 1000달러 정도였을 당시 1000달러에 사든 1200달러에 사든 아니면 2000달러에 사든 3배가 오른 3000달러에 사든 지금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만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지금의 가격에 일일비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승인이 되겠지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 소식인데요. 현재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 한 가지 새로운 ETF가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ETF인 것 같은데 중국의 채굴 금지 기조 때문일까요? 어떠한 ETF가 승인이 됐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산업 대상 ETF가 NY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 자산 운용사 비리디 펀드의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채굴 업계 관련하는 ETF를 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Y 증권거래소의 아르카 플랫폼에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ETF의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는 마이닝 기업 및 인프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가 계속해서 미루어지며 새로운 방향의 ETF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브라질의 경우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과연 언제쯤 미 SEC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게 될까요? 현재 마지막으로 미 SEC에게 거절당한 ETF의 경우는 위즈덤 트리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후에 가을까지 연기한 이제 위즈덤 트리 ETF에 대하여 의견을 받겠다며 사실상 9월까지는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내년 1분기에 ETF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과거 미 SEC에게 비트코인 ETF를 거절당한 적 있는 월셔 피닉스의 경우는 언젠가는 승인이 나긴 할 테지만 내년에도 조금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비추었습니다. 예,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각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프리 펀드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SEC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은 빨라도 내년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장외 비트코인 신탁 OBTC 발행사 오스프리 펀드의 최고 경영자인 그레그 킹의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 SEC가 비트코인 ETF 출시를 승인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게리 겐슬러 신임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올해 너무 많은 사안을 떠안고 있다. 올해 초 미국 내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또한 캐나다 및 기타 지역에서 ETF가 출시되고 있지만 이는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미 SEC의 신임 위원장으로서 게리 겐슬러가 임명이 되며 비트코인 ETF에 관하여 금방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승인을 시킬 것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려진 대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인물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이죠. 이 CBDC를 가장 빠르게 발전시킨 국가는 인정하긴 싫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를 달러의 경쟁체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믿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외교권에서 미국의 정치권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권 디지털 위안화 갖고 시비 걸지 마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 유력 IT 미디어 신랑커즈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경우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3명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들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주장한데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치인들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지적하는 것은
것은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다.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오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산물이고 디지털 위안화 발행은 오늘날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의 흐름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치인들은 올림픽 정신을 존중해서 스포츠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중국의 말이 맞는 듯 보이는 발언입니다. 경제 발전의 당연한 산물이라는 것인데 현재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죠. 디지털 위안화를 통하여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으려는 야심이 너무나 눈에 보이기에 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디지털 패권의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경쟁 속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 속 엄청나게 올랐던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이코인인데요. 이 페이코인의 경우는 2000%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며 기념비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이 페이코인을 발행한 발행사 다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배달 결제의 포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이제 비트코인 배달 결제 시장을 여는 것인가 2위 배달업체 350억 원의 투자를 하였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의 경우는 국내 2위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코퍼레이션에 35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제 만나코퍼레이션의 만나포스와 그리고 음식점 라이더 간의 결제 방식인 만나페이에 신규 거래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날 핀테크가 페이코인을 통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배달에서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페이코인의 경우는 업비트의 원화마켓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며 안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새로 출범한 가상자산 가치평가원의 경우는 단 하나의 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에 대해서 유의 등급 이상의 경고를 준 만큼 알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올라오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듯 보입니다. 앞으로 속된 말로 알트코인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속이 찬 프로젝트들만 살아남아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9포인트 내린 10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만 달러가 무너졌다 현재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내재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는 데에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가격의 하락과 폭락, 횡보만으로 이 시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정도의 폭락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어왔죠.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길게도 아닙니다. 저는 10년 뒤 경제적 자유를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의 가격대가 낮아 보이는 데는 3년 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길게 보시고 조급해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 상승한 3750달러대,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이제 5% 상승을 했습니다. 1865달러대, 그리고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원화로 바꿔서 봐야겠네요. 테더의 경우는 환율이죠. 전날 대비 한 5, 6원 정도 굉장히 이제 달러의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1155원대. 그리고 시가총액 7위로 리플 XRP가 다시금 내줬습니다. 이제 도지코인한테 내준 게 아닌 USDC 코인에게 내주었네요. 지금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8% 상승한 62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1%,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4%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